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 100대 과제 막바지 정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 그리고 여당과 조율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한 뒤 다음 달 중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국정기획위가 월권,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국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이현재 의원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현재 의원입니다. 자, 국정기획에 앞서서 먼저 인사청문회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새 후보 가운데 송영무 그리고 김상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 이틀간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 청문회를 보면서 답답하고 한심하고 저런 분들이 어떻게 장관으로서 국정을 이끌까 하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분은 처음에 활동비를 얼마 받았냐고 그러니까 약간의 활동비라고 했다가 그게 월 3천만 원씩 2년 남짓에 10억 이상 받은 게 밝혀지니까 시민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청문회 자리에서는 3천만 원 많은 거, 월 3천만 원 많은 거 아니니까 저도 깜짝 놀랐다. 참 이런 분이 어떻게 국방장관이 돼서 더군다나 방산 비리 문제와도 연결돼 있고 브로커 역할을 한 분이 국방장관을 어떻게 할까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김상건 후보자도 보면서 논문 표절이 교육부총리 후보인데 논문 표절이 뭐 전체의 30%가 되느니 40%가 되느니 200몇 곳이라고 하는데 그 답변을 보고 제가 더 깜짝 놀란 것은 그때 기준으로는 뭐 그랬다. 당시 기준으로 용납이 됐다. 참 이렇게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도 부족할 텐데 똑같은 논문 표절 가지고 2006년도에 교수노조위원장일 때는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맹비난해서 물러나게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김상곤 후보자 저런 분이 참 어떻게 교육부총리 될까. 국가보안부터 폐지하다. 주한미군 철수하다. 참 이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이런 분한테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참 답답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분들은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는 오늘 오전에 다시 속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조대현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오늘 열리는데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한국당에서는 어떤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 조대현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당연히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알려졌다시피 만취운전 이게 대통령께서도 5대 부적격 기준을 정할 때도 음주운전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만취운전에서 이런 거 또 회사의 사회이사로 등재하면서 그 회사에서 임금 체불을 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양반이 교수로 26년 재직했다는데 노동 관련 논문이 단 한 건도 없답니다. 이렇게 임금 체불을 한 분이 어떻게 노동수장으로서 노동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을 참 추천한 청와대도 문제고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국정을 원안에 돌아가도록 해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리는 또 청문회에서 어떻게 검증이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과 관련해서 위장 전입 그리고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이 음주운전이라든가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담겨 있지 않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5대 기준은 그 인사검증 5대 기준은 논문 표절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국민에게 약속을 스스로 한 거고 공약집에 나와 문서로 해놓은 겁니다.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마치 듣는 시각에 따라서는 야당에서 발목 잡고 하는 거 잊혀지는데 이 5가지 기준은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추천한 후보자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기준이 어렵다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정했다 하는 것은 참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때 국민한테 약속해서 다 표를 받아놓고 이제는 되고 나니까 이런 기준은 보니까 현실은 틀리다. 이젠 바꾸겠다. 우리 기준에 맞추겠다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어느 도단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달 5일까지였던 국정기획위 운영 기간이 열흘 정도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론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당에서도 비판을 좀 하고 계시죠? 어떤 내용이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입니다. 그 규정에 보면 3조에 명확하게 대통령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기획자문회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대통령이 내각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국정기획자문회가 마치 결정권을 가진 양 국정의 결정권을 가진 것은 국무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서 국무회의에서 내각에서 논의 결정해야 되는데 네. 자문기구인 국정기획자문회에서 마치 모든 권한을 가진 양 발표하고 또 부처 불러놓고 호통치고 참 기업 불러서도 또 이제 그 중소기업중앙회나 경총 이런 데서 최저임금 1만 원 너무 급히 가면 안 된다 하니까 호통치고 이런 모습은 참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자문회는 당연히 자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부가 인수위가 지금 없었고요. 내각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각 구성이 늦어진 거는 국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없는 인사들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네. 문제가 없는 그런 인사들은 청문회 끝나자마자 바로 인준을 보고서를 채택해 줬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추천해 놓고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모습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또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네. 또 국민과 소통, 국민의 신뢰 이런 걸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주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 같은 경우에는 업계와 시민단체가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통신 기본료 폐지는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쓴소리를 하셨죠? 네. 모든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본료 폐지 같은 건 그냥 선심성 공약 해놓고 그거 폐지 안 한다고 막 업계 불러서 미래부 불러서 5번인가 안 만들어라 이제 결국은 업계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니까 이렇게 포기를 했고 요금 할인율 같은 것도 20에서 25%로 할인율을 상향해라 발표를 했는데 업계에서는 이게 법의 근거도 없고 무슨 고시인가 이렇게 근거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는데 그래 업계는 소송하겠다. 기본적으로 통신료를 인하하겠다 하는 것은 갈 방향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법에 근거해서 또 업계의 수용 가능성 이런 걸 해서 점진적으로 가서 업계도 수용 가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무조건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가면은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꼬이죠. 꼬이면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결과적으로는 일정 시점 지나면은 불이익이 더 부담이 늘어나는 또 서비스가 나빠지는 그런 문제도 갈 수 있다는 걸 항상 유념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데 너무 그냥 무조건 정권 초기 힘으로 밀어붙이는 완장찬 어떤 그러한 점령군처럼 그런 역할한 모습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